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 다우존스 지수 256포인트, 나스닥 지수 162포인트, S&P 지수 51포인트 이렇게 내렸죠, 그죠? 이게 제가 잠깐 확인할 때는 500포인트 이상 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반전을 좀 해준 겁니다. 반전을 해줬는데 다 올라오진 못했죠, 그죠?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아.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고용지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말에 고용지표 나오거든요. 고용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좀 올라왔어요, 그죠?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결국은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불안 심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습니다. 어제 가입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마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뚜기님이 저도 가입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제 어깨에 무게감이 더 느껴지네요. 잘 끌고 수익을 만들고 상한가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더더욱 드네요. 그래서 저는 또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원님들도 지금 뭐 밖에 나가면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 있는 부분, 개인적 위생에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걸리면은 격리되고 뭐 이러면 일이고 뭐고 한 2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집에서 뭐 잠깐 뭐 밖에 나가서 산책하는 건 괜찮겠죠, 그죠? 공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다우존스 지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존스 지수 지금 여기 요 상태예요, 그죠? 아래 내렸다가 여기서부터 이게 이렇게 움직인 부분은요, 제가 나중에 파동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요게 양봉으로 시작을 해서 요게 시가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차트에 대한 분석도 못 하시는 분 많아요. 잘 한번 보세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봄여울님 9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거 공부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양봉이고 요게 시가, 요거는 뭐죠? 종가죠, 그죠? 종가, 그죠? 요게 고가예요, 그죠? 고가.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요 밑에가 저가.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렸다가, 맞죠, 그죠? 내렸다가 여기서부터 밀어 올린 겁니다. 밀어 올려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죠? 고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서 여기서 종가로 맞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파동은 그려지는 것은 이렇게 그려져요. 파동을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주가에 대한 부분이 내렸다가 올라와서, 그죠? 고가까지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겁니다. 맞죠, 그죠? 요 파동의 힘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파동, 캔들 차트 내부의 힘이에요. 캔들 차트 내부의 힘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시가인데 저가로 움직였으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생겨버리면 밑에서, 좀 올라와서 십자를 그렸다라고 하더라도, 이 밑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위에서 생기는 게 낫거든요. 네, 결국은 미국 시장이 리스크적으로 움직여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고, 지금 유가는 또 폭락이잖아. 유가가 많이 폭락을 했으니까 기름값 좀 떨어질래나요? 기름값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예. 자, 어쨌든 요 부분에서 요런 그러니까 파동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한 힘을 보시면 돼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생각한다면 월요일 날 반등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신 대표. 진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또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256포인트 내리고, 나스닥이 169포인트 내리고, 162포인트 내리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국 시장 월요일 날 빠지지, 그게 올라오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제 얘기가 맞아요. 재밌죠, 그죠? 이게 파동에 대한 원리. 자, 그러면 신 대표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 파동을 한번 볼까요? 요 파동. 얘는
요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요거 조금. 그죠? 파동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그러면? 그죠? 여기가 시가. 이제 이해가 되죠? 시가. 시작. 여기가 종가. 그죠? 여기가 고가. 아우, 잘 안 써지네. 왜 이래? 네. 여기가 저가.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확 떨어졌다가. 그죠? 반등을 그냥 무악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서 딱 끝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보여요? 이거? 보여요? 이해가 돼요? 재밌죠, 그죠? 재밌어요, 이게. 자, 그러면은 그 전날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보세요. 요거. 그죠? 얘는 파란색으로 써야겠네. 잠깐만요. 블루.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시가. 여기가 고가. 여기는 종가. 그 다음에 저가. 맞죠, 그죠? 그럼 파동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여기 시가잖아. 시가, 그죠? 시가서부터 조금 올라오다가 고가를 찍고 확 하고 내렸어. 반등도 없이 끝난 거야,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팍 내리는 거지. 확 내렸잖아. 이해돼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신 대표가 예전에 이게 다른 그 패널들이나 방송에 나오는 패널들 아니면은 다른 쪽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 뭐 주가가 올랐다는지 내렸다는지 이렇게 했는데 신 대표가 오늘 얘기한 것은 캔들 차트의 내부 하나의 캔들의 내부의 힘을 지금 측정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의 힘을 측정하는 요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짧게 매매할 때 적중을 합니다. 지금은 짧게 매매할 때니까 캔들 차트 내부의 힘, 하루하루의 힘을 측정해야 돼. 그 부분이 바로 심리예요, 심리. 그죠? 심리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심리.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심리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렸다가 밀어 올렸단 말이야. 그나마 다행이지, 그죠? 그나마 다행이지. 자, 이제 요거를 가지고 한국 시장 잠깐 볼게요.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그려드린 거. 요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그죠? 그쵸? 추세에 대한 부분. 이거 갭. 그래서 갭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하려면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셔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튜브는 여기 있어요, 여기. 실전 매매 고수기법. 실전 매매 고수기법. 여기를 누르면 갭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갭 공부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여기 보면은 갭. 갭에 대한 부분 배워보자. 1편, 2편, 3편. 그쵸? 요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타임 레그. 이게 오실레이터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실레이터.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제일 쉬워요. 이게 3편이네 보니까. 1, 2편 쭉 밑에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죠? 타임 레그 줄이는 방법. 요런 것들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유튜브에서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검색할 때 여기에다가 제 이름 쓰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딱 나와. 그러면 나오는 부분은 요거예요. 그럼 요로 해서 구독 누르고 들어오시면 돼요. 유튜브는 무료니까 구독도 누르고 알림 설정도 누르고. 요게 이제 갭이고. 갭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요거를 얘기할 때 2000포인트 잡아보세요. 2000포인트. 그 다음에 2050포인트가 거기를 관통하는 갭을 관통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고점은 2080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방송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 2080포인트가 넘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결국은 팔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쵸? 여기에서. 제가 이날도 3월 5일날 이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2085포인트면은 2085포인트가 여기면 여기 이제 슈팅 들어간 거지. 그럼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사실 팔아야 된다. 단기 매매하는 것은 팔았다가 다시 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의 시장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요거 올라왔다 했다고 해서 플러스가 나왔겠냐. 그건 아니죠. 그죠? 일단은 하락된 부분을 약간 보완, 그러니까 복구 정도 조금 한 거죠. 복구도 조금 한 거죠. 이 부분에서 팔 수 있겠느냐. 다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하죠. 그죠?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미국 시장,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트레이딩적으로 접근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미국 시장에 그 양봉 캔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마이너스가 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다음 주 9일날 월요일날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때 상승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그 부분만 유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2,000포인트, 그러니까 2,080포인트에서 내려와서 다시 2,000포인트 부분에서 2,020포인트 부분에서 반전을 하고 다시 2,050을 뚫고 다시 2,080포인트, 다시 2,050포인트 내리고 다시 반등, 요런 식의 그 박스권 형태를 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 요 부분을 올라갈 때에는 여기 갭 보이시죠? 이게 하락 돌파 갭이거든요. 하락 돌파 갭을 만들었었던 부분을 치켜 올리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죠? 에너지. 그러니까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이거는 뭐가 줄 수 있을까요? 그쵸? 이슈가 있어야지. 그쵸? 이슈 플러스 이벤트, 이게 있어야지.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를 갑작스럽게 더 내린다든지, 한국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내리거나 정부 측에서 좀 더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정부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돈을 풀고,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진작되는 거야,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개선된다라고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이슈와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이걸 뚫겠지. 그 전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디예요? 박스. 그죠? 박스. 재밌죠, 그죠? 이 박스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움직인다고. 그래서 저는 하단은 2,000포인트로 보고 중심선은 2,050. 그죠? 고점은 2,080. 그러니까 2,080 부분에서 올라오면 내리는 거고 2,000포인트 부분이면 사야 되는 거고. 그죠? 그 상황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냐 이거지. 예, 이제 그 눈치를 딱 채야지,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렇죠? 그럼 미국 시장은 화요일 날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겠지. 얘네도 어떻게 움직여요? 이 부분에 대한 박스겠지, 그렇죠? 자, 미국 시장에 대한 박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뻔합니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걸 끌어올릴 수 있어요? 뭐로 끌어올리는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25bp도 아니고 50bp 내렸는데 이거보다 충격이 어디 있어? 그쵸? 그죠? 근데도 여기거든요. 그럼 이게 맥시멈이지. 그럼 여기서 움직일 거 아니야, 여기서. 그죠?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네.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하단 부분이야. 상단 부분으로 갈 거 아니야, 여기 단기적으로라도. 그쵸? 요 부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고용지표 잘 나왔다니까. 경제지표도 이상 없고. 다만 투자자들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내에서도 감염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 그리고 트럼프는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트럼프는 진짜 파월이 금리 더 인하해야 된다. 돈 더 풀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선 있잖아, 대선. 대선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표심을 얻으려면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은 뭐가 있어요? 선거 있잖아, 4.15. 4월 15일 날 총선 있잖아. 선거에서 좀 기세를 잡으려면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일 겁니다. 그게 남아있거든,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진짜 길으면은 다다음 주까지 그 안에는 뭔가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래요. 이번 주 주말 동안엔 사회적 격리를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웬간해서는 밖에 안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사회적 격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유은혜 그 교육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3월 23일 계약을 하는 시기를 2주 늦춰놓은 상황인데 그 안에는 잡힐 수 있어요, 그죠? 잡히면은 거기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야. 심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스피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이 박스피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여건 만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 박스피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은 요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차트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렇죠? 요거. 지금 요렇게 그려져 있다고. 한국 시장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내린 거죠, 그죠? 그렇죠? 내렸어. 쭉 내렸다가 반전을 해준 거죠, 그죠? 요까지, 그죠? 결과적으로 요까지 반전을 해준 그런 상황이니까 반등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캔들의 하나에 대한 부분을 보자. 캔들 하나에 대한 부분, 요 부분을 봤을 때 끌어올리는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반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밑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내려왔다가 밀어 올릴 수 있는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갭 하락을 하든지 뭐 더 내려서 시작을 한다면 이 부분이 바닥이니까 거기서부터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잠잠하게 시작을 해서 약간 올라오다가 내리쳤다가 반등을 해주든지 이 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반전에 대한 포인트를 이용하는 쪽은 어디냐면 금융투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현재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이렇게 많이 판 그런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금융투자가 이렇게 팔았다 놓고 생각을 해 놓고 얘네들은 이 상황에서 월요일날 아침에 내리는 부분,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미국 시장이 200포인트 이상 빠졌다라는 거예요. 256포인트 빠졌다. 나스닥 162포인트 빠졌다. 그죠? 경제 지표도 좋았는데 빠졌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의 진척도를 또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잠잠하면은 올라서 시작을 할 거고요. 잠잠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려서 시작을 할 거라고. 내려서 시작을 하면 갭으로 내린 이후에 갭을 메꾸는 부분에서 올라올 거고. 그렇죠? 올라와서 시작을 하면 내리쳐야 돼, 한 번은. 내리쳐야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내리치고 그 다음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시장 자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 시장이. 항상 또 먼저 움직인 그런 상황이니까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플러스 나온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간다?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갇혀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이 부분이지. 끝내는 여기서. 그래서 내려왔다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작으로 이렇게 뚫어 올릴 수 있고 갭을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현재로서는 시간을 줘야 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는 박스 피해 박스권 전략이 아주 유용한데 그게 너무 자주 움직이다 보면 나중에 양몰이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보이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올려버리면 여기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매도를 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그쵸? 그게 성공을 했거든, 여기서도.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 성공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럴 것이다라고 할 때 안심을 할 때 이때에 끌어올리기 시작을 한다고요. 그러면은 매도한 상태에서 나는 여기 와 있는데 주가는 여기 올라와 있으면 사요 못 사요? 못 사거든요. 그리고 올라가는 거거든. 네. 뭐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내릴 수도 있겠지, 그죠? 샀는데 올라갈 거를 생각을 했는데 더 내리는 거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게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2020포인트 요 부분이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쵸? 요게 중심 라인이에요. 그죠? 그쵸? 요렇게 중심 라인. 그쵸? 마지노선은 2000포인트. 그쵸? 그리고 위에 2080포인트가 넘어서면은 갭은 메꾼다. 네, 결과적으로는 중심선은 2050포인트. 요렇게 보고 시장을 쫙 쳐다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엊그제 팔아야 되는 거고 어제 유지돼야 되는 거고 월요일 날 빠지면은 산다. 그죠? 이렇게 파동으로.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너무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다. 일어나니까 또 빠졌네. 월요일 날 또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안에 있는 파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 놓으시면 반전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제가 그리라고 그러면은 똑같이 그려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 그려내라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바닥이잖아. 그죠? 요것도 전환선이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리고 미국 시장을 딱 보면, 여기 미국 시장을 딱 보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 요 라인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결국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찾아내야 되고 너무 단기적으로 보면은 힘들어지는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뒤로 돌렸을 때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게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두 개에 대한 파장을 연결을 해서 이 차트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요 두 개에 대한 차트를 이 파형으로 그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올라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상승 장악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올라오잖아요. 어쨌든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장악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은 오른다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오르는 부분에서 단기의 매매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니까 단기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신 대표가 2080포인트라는 부분이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선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신 대표가 2020포인트의 부분이 저점이니까 2020포인트 부분에서 만들어 가자라고 한다면 여기선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단기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만 보고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면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현금 부분이 적지. 현금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현금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못 사면은 주가가 올라올 때에는 진짜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요. 그게 이제 양몰이 구간으로서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오히려 뒤바뀌면은 고점에 매수를 하게 돼. 네. 이게 한번 엮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또 엮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지만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보유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유하는 쪽이 아무거나 보유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거래량이 늘고 이슈나 이벤트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둔하다라고 치더라도 현저하게 받아들여지고 세력적 부분에 의해서 그 종목을 컨트롤해 나가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세력의 입김이 통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종목으로 교체를 해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렸을 때는 바닥적인 부분에서 교체, 올라왔을 때는 돌파적인 부분에서 돌파하는 그 상황에서 교체. 이렇게 움직이면은 아마도 현재 시장에서는 좀 유리한 부분에 선점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오늘 딱 보니까 그 파형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그 자료를 그래도 많이 올려놓은 겁니다. 자료를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기가 막힌 그 기법이에요. 이 실전 모습 그 매매 고수 기법. 이거는 연말 주식 투자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진짜 이거를 보시면은 유한님 10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배당락과 분배락에 대한 차이. 그럼 요 배당락과 분배락인데 분배락은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일어날 때가 됐어요. 지금 3월하고 4월이잖아요. 요때 배당금이 들어오면 요건 ETF 투자. ETF는 분배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분배금을 주니까 분배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도 가격이 다운되는 그런 여건이 돼요. 그래서 ETF 투자는 요때는 좀 조심해야 돼. 그렇지만은 연말에는 ETF가 훨씬 더 나아요. 배당락을 안 하니까 배당락 한 부분만큼 가격을 보정시켜줘. 가격을 보정시켜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올라오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가만히 있어도 1,000만 원 번다니까요.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이게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ETF. 여기서 뭐 주가가 내리면 인버스 투자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오르면 레버리지 투자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몰라. 요 ETF의 차익거래, 무위험 투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갖다 놓고 매매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지금 봐보실래요? 이거 레버리지 ETF. 레버리지 ETF의 추정 나부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계리율이 플러스 0.06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이 ETF에 대한 가격은 더 내려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만약에 월요일 날 주가가 올라와서 시작을 해도 얘는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해. 대표님, 주가가 올라왔는데 왜 코덱스 레버리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만들어진 부분이 괴리율이 역전돼서 그렇거든. 괴리율이 뭔지 모르죠. 그럼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부분에 역전된 부분에 추적 오차율을 보면 되는데 이 추적 오차율이 낮은 쪽이 좋거든. 이 추적 오차율을 보면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어.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은 ETF 투자를 하는데 ETF에 대한 부분 주식하고 똑같이 차트 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해야지,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ETF 차트는 차라리 코스피 200 차트 있잖아요. 지수 차트를 보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ETF 투자는 훨씬 더 유리해요. 왜? 얘는 상승하고 하락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걸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는 이런 쪽을 공부를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제시를 했어요? 보는 법을 좀 알자. 주식시장에 지금 나는 그냥 누가 얘기를 해서 사거나 이게 좋다고 그러길래 사.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계속 주식 투자를 해왔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내 경험치가 있잖아. 그 경험치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경험치에 대한 여건이 많은 것 같은데 짧은 거야. 왜 많은 것 같은데 짧으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입 사원서부터 주식 공부를 한 거잖아요. 신입사원 때 들어가면은 연수를 시키는데 1년 6개월 동안 시켰어요. 거의 근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점 나가서 증권사 지점 나가서 모객 대하고 투자하고 매매하고 그래서 이제 지점장까지 올라오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노하우가 굉장히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종목은요, 이렇게 보고 차트 공부 몇 번 해서, 이거 산다, 판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마음이 급해지면은 여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삼성전자 좋은 거 다 알거든요. 삼성전자 좋은 거 다 아는데, 삼성전자 좋은 걸 여기서 사지 말고, 여기서 사라고, 여기서. 그럼 이 부분에 이동평균선이 펼쳐지는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는 게 귀찮을 수도 있지. 그럼 찾아내는 것은 언제 찾아내야 돼요? 주말 동안에. 주말 동안. 다 보고 찾는 거야. 그런 수고가 없으면 안 되지.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여 지금 현재? 그 추세에 대한 부분이 추세 라인이 이렇게 형성됐어. 누가 이런 추세 라인을 얘기를 해줘? 이것도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신 대표가 이렇게 그리니까 추세 라인이 이렇게 그려졌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책 하나 딱 갖다 놓고 이전에 있는 책을 다시 한번 봐. 아니면 서점에 가서 없으면 사. 그거 놓고 보니까 진짜 추세가 이렇게 그려졌네. 그럼 여기선 팔았어야지, 그죠? 여기선 샀어야 되는 거고 여기선 팔아야 되죠, 그죠? 내려오면 사야지,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여기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좋잖아. 그죠? 쌍바닥 치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 경험치에 대한 부분을 축적을 해 놔야 되는데 그게 이게 왜 이래? 그 부분의 신뢰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본인 스스로가 못 믿어. 자기가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그게 100% 맞느냐? 아니에요. 실패율이 더 크다고. 네. 야구에서도 타자가 배트를 휘둘러서 공을 치는데 3할 때 타자면은 억대 연봉이잖아요. 그죠? 10개 던지면 3개 맞추는 거야.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10개 찝어내면 3개 맞추는 거야. 3개나 4개 맞추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확률적인 게임의 확률 분포도에 어떻게 내가 보유 비중을 늘려갈 것이냐.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리스크 테이킹. 점점 어려워지네. 신 대표 이거 희한하다. 점점 어려워지다. 나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오늘.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리스크 테이킹. 네. 이 리스크 테이킹을 내가 얼마만큼 할 건데. 그게 포지션 사이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포지션 사이징. 그래서 3개만 맞추더라도 7개가 틀렸잖아. 아말 6230님 11번째 추천 3개만 감사합니다. 맞추더라도 계좌의 수익이 나. 계좌의 수익이 납니다. 수익.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포지션 사이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도 저는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에서 어느 거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을 최고금님 하면 12번째 추천 저는 감사합니다. 제 종목이 상한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느낀다니까. 그게 지금은 안 들어가 있어. 근데 들어갈 것 같아. 그게 어디서 나오는데? 나 여태까지의 이 경험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을 해놓고 포지션 사이징을 만들어 놨어.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와도 요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의 종목별 장세라면 그 종목은 상한가 들어가면 끝난 거야, 게임은. 여기서 이렇게 내렸고, 2019년도 12월 달, 12월에 그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 지금 현재 2040포인트. 그렇죠? 많이 내렸죠, 그죠? 200포인트 내렸잖아. 어쨌든 2000포인트도 깨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 이상에 대한 부분을 한 방으로 끝낼 수 있어요. 하나로 끝낼 수 있다고. 그럼 하나로 끝낼 수 있으면은 포지션 사이즈 중에 약간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종목이 안 움직인다라고 치더라도 집중은 돼 있어야 돼. 그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그리고 견조하게 지지된다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럼 견조하게 지지된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바로 거래량이지. 그래서 거래량만 보세요. 거래량이 움직여야 기관도 들어갈 거고 외국인도 쳐다볼 거 아니야. 근데 거래량이 2만 주도 안 돼, 5만 주도 안 돼. 그럼 그거 누가 보겠냐고. 그죠? 적어도 100만 주는 돼야 돼. 100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우주스크류님 그래서 13번째 그 추천 상황이 감사합니다. 포지션 사이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이 10종목 중에서 나머지가 다 깨져더라도 이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이 올라와도 여기서는 계좌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단타를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 이 부분으로 보면 너무 아까운 장세예요. 솔직히 지금 좀 짧게 매매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요. 3% 먹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여기서 딱 했어요. 야, 오늘은 뭐 주가가 잘 맞아가지고 10% 수익 났네요. 잘했습니다. 짝짝짝. 근데 그거 몇 퍼센트 샀어요? 얼마만큼 샀어? 100만 원어치 샀으면은, 1000만 원어치 샀으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근데 한번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에서 내가 걸 수 있는 부분에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는 거지.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 포지션 사이징에 의해서 측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내가 현재의 리스크를 거는 게 이 R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면 하나의 리스크를 걸고 3개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한 개의 리스크를 걸고 3개의 리워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성립이 된다면, 성립이 된다면 나는 갖고 있겠다는 얘기야. 나는 이거 안 팔겠다는 얘기지. 나는 이게 약간 좀 내리더라도 어차피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내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내리더라도 나는 홀딩할 거야. 나는 홀딩하고 있다가 3개의 리워드가 나왔을 때 팔 거야.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한 개의 리스크를 걸었을 때 이 가격적인 부분이 리스크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내릴 수도 있겠지.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사야지.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최근에는 가격이 좋아요? 가격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물량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물량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물량으로 접근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접근법은 가격 접근법이 아니다. 가격은 그래서 노다. 물량 접근법으로 가자. 물량 접근법은 오케이. 그럼 물량 접근법은 담아내야 되잖아. 계좌에 담아낼 함지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좌 함지박을 크게 만들어낸다면 담아내는 이 부분이 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나는 단기 투자를 해가지고 5% 먹고 7% 먹고 하는 게 1000만 원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근데 여기에 있는 함지박은요, 나는 1억씩 담아냈어. 문제가 달라져요. 그죠? 여기에 나는 10만 주를 담아냈어. 10만 주. 5만 주를 담아냈어. 지금 7만 주를 담아냈어. 아니면은, 돈이 여유가 있으면은 진짜 뭐 2, 30만 주 담아냈어. 2, 30만 주 담아낸 이 부분이 리워드로 다가올 때에는 100만 원 수익 나고 70만 원 수익 나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따블이 나온다. 따블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는 요번 장에 지금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요번 장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번 장에
나는 1억을 만들어냈어. 5천만 원을 벌었어. 7천만 원을 벌었어. 이게 정상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을 뒤로 돌려서 금융위기 때를 생각을 해보라고. 금융위기 때 바닥에서 올라올 때 단기에 조금 찔끔찔끔 먹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딱 사가지고 따블라고 하는 거고 뭐가 어느 게 더 낫겠냐 이지. 그러면은 현재 나는 계속 짧게 매매해 왔던 게 몸에 익었어. 몸에 익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사가지고 좀이 쑤셔서 못 갖고 있어. 그래도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적인 부분이 이슈에 의해서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 세계가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을 누르고 좀 쑤시는 그 부분을 꽉 누르고 언제 눌러야 돼? 공부로 눌려야지. 절에 가면은 참선을 하든지 교회 가면은 기도를 하든지 눌러야지. 어쨌든 간에 참선을 하든 아니면은 명상을 하든 해갖고 눌러놓고 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서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여건만 찾아낸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고야. 그거는 그냥 따로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부분에서는 짜투리 금액으로 요거 한번 매매하고 저거 한번 매매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크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주식을 봐야 되는데 그게 저는 삼성전자 좋아요. 네, 삼성전자 매매한다고. 근데 삼성전자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삼성전자도 수익이 나겠지.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그 시기 안에 뭐 3월달이다 아니면 4월 15일 그 선거 기간 전까지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따블이 나겠냐 이지. 6만 원짜리가 지금 12만 원 가겠냐 이지. 그건 아니지 그죠. 그렇지만은 3천 원짜리 6천 원 가기는 쉬워. 만 원짜리가 2만 원 가기는 쉽다고. 그러니까 종목으로 가는 거지. 이게 종목에 대해서 자신이 없잖아 지금. 그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신이 있게 찾지 말고 삼성전자를 비교해도 뻔히 보인다. 그냥 240 라인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올라오는 이 부분을 찾아라.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쫙 내려서 이동평균선이 만들어져서 탁 튀어 올라오는 이런 부분만 골라서 찾아내면 되잖아. 저는 이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요일 회원 방송을 해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저녁 8시에요. 이때 다 설명을 해드려요. 아, 이렇게 매매하고 저렇게 매매하고 이거 찾아내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은 시나리오 전략을 만들어서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의 시작이 뭐예요? 일요일이다. 저는 월요일이 아니다. 일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매매할 거는 주말에 다 준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주말은 열공 모드. 주말은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 날 다 기억나게 해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멀리 못 간다. 주변 나가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전에 있었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주식 공부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갑갑해서 밖에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딴 거 없습니다. 드라이브 해라 드라이브. 지금 기름도 많이 내려가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유가 지금 10% 빠졌는데 그 휘발유값 내려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휘발유 꽉 집어넣고 차 타고 가. 사람 없는 대로. 그리고 수만 번 쉬고 다시 오면 돼.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 지금은 사회적 격리 그 구간이니까. 네? 식구들끼리 딱 해서 그 간식 좀 싸서 지금 날씨도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으니까 좀 옷 두껍게 입고 바닷가나 이런 한적한 데 가가지고 펴놓고 잠깐 바람 쐬고 딱 접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모두 사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 사람 만나지 말고. 그러면은 돈 쓰지 말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드 쓰지 말라는 얘기냐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코로나19가 풀어지면 그때가 갖고 2배로 사주면 돼. 2배로 더 써주면 경제 돌아가게 돼 있어. 지금은 서로들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주말 지금부터 공부하라고. 지금부터 차트 보고 대표님이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 종목에 대해서 240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찾으면 되잖아. 240이 없네? 그러면 언제 바꿀까? 그런 거 지금 써놓고 계산을 해. 지금 써놓는 게 주중에 맞아 들어갈 타이밍이 들어와요. 그때에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써놓은 게 이게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확고하게 해놓고 정해놨으면은 그때에는 실행을 해야지. 지금 저는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거는 팔지 맙시다. 저거는 좀 교체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전략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면 주가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등락이 있을 때에도 마음적으로는 좀 평온하지 않을까. 우리 방 회원님들이 평온한 이유는 제가 꽉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현이 될 것 같아. 이제 조금이라도 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확 튀어 올라올 거 아니야. 그게 기대감이잖아요.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대감을 갖고 실행을 하자라고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저는 뭐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회원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은 그게 간과돼서 계속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하루 더 써서 만약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8일 날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래서 일요일 날은 제가 그 공개 방송을 안 해요. 공개 방송을 안 하고 회원 방송 위주로만 움직여요. 주중에는 그 4시 20분부터 4시 20분 오후 오후 4시 20분부터 하니까 요거는 본방사수 하시고요. 본방사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12일이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이 만기에 대한 전략을 짤 테니까 만약에 요 부분에서 궁금하다라고 하면 최소한 11일 날은 11일 날 4시 20분 방송은 본방사수를 하시면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겠지. 그 전에도 하겠지, 그죠? 왜냐면은 이게 연결이 돼서 선물 옵션까지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조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부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방송이 끝나면은 저는 이제 뭐를 하겠어요. 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의 힘, 시장의 그 예탁자산이나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해놓겠지. 해놓고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가라는 그 시나리오 전략을 짜겠지. 그래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놓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짜고 있을 거예요. 전략. 그 다음에 전략을 짰으면 여기 전략에 맞는 종목을 선별을 할 겁니다. 지금 선별. 그래서 저는 전 종목을 다 보고 저는 검색기를 안 써요. 공교롭게. 검색기를 쓸 수 있어요. 검색기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 검색기가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검색기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HTS에 좀 이렇게 숙달이 되면은 검색기 본인 스스로가 맞게끔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 제 성격이 그래요. 검색기가 맞겠지, 그죠? 하면은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입력값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솔트를 해줄 테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서 빠지는 종목들도 꽤 있거든요. 세력에 대한 힘은 감각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저거 이상하다. 감각으로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전 종목을 다 봅니다. 전 종목을 다 보고 전 종목에서 뽑아내. 그 뽑아내는 종목이 보통 보면은 100개 전후로 움직였어요. 최근에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50개 정도. 46개? 50개? 이것뿐. 그러니까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볼 종목이 40개 정도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보는 종목 중에서. 다른 거는 안 봐. 다른 거는 그거는 내가 그냥 보는 종목들이지. 결과적으로는 이 40개 내에서 제일 센 종목을 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컨트롤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언제 알려드려요?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그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화된 거 봐야지. 녹화된 거 꼭 보고 저녁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실질적으로 좀 유리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구축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또 갑자기 툭 튀어나왔네.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공부하려면 ETF 현재가를 보고 이게 뭔지, 벤치마크 지수가 뭔지, 계리율이 뭔지, 그 다음에 추적 나부가 뭔지, 추적 요차율은 도대체 뭐지? 전일 나부는 뭔가요? 그쵸?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PDF 파일이라고 있어요. PD 파일이에요. PDF 파일. 요게 보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다 있네. 그죠? 다 있잖아. 그죠? 여기 있는 게 그 코덱스 레버리지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고. 이 종목에 대한 가격이 집중이 돼서 이렇게 나온 게 요게 추적 나부거든. 그러면 이 추적 나부와
현재가의 차이가 괴리율일 거 아니야. 가격에 대한 부분에서 이 차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적정 괴리율인지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여기 보면은 630 코덱스 레버리지의 이 차트를 통해서 여기에 올라왔네, 바닥이니 이거 그릴 필요 없어요. 이거 그릴 필요 없어요. 여기 240이니 뭐 이런 그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 그 괴리율이나 아니면은 그 추적 나브에 대한 부분을 추적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주가 차트, 코스피 지수 차트 이걸로 보면 맞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여요? 2020과 2080 그리고 2050은 고기의 중심선이니까 요 아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ETF,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그러니까 접근법이 달라야 돼. 그래서 ETF 매매하는 거하고 주식 매매하는 것은 접근법, 생각하는 게 달라. 이것만 알면은 ETF 투자에 대해서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을 ETF에 적용을 하면 성공을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실패를 해. 진짜 그래요. 그리고 ETF에 대한 부분을 주식에 접근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를 터야 돼. 무료 수수료 증권사 계좌를 터야 돼. 그러면은 약간 추적이 가능해요. 뭔 얘기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ETF는요, 거래세도 안 붙어. 호가 단위가 얼마로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진짜 이게 공부할 게 수두룩하게 쌓이네. 지금 신 대표가 공부할 숙제를 무지하게 준 겁니다. 주중 회원 방송 시간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주중에는 그 월요일서부터 회원 방송, 그거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엽니다. 8시에서 10시 오전 방송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 해야겠지. 오후 방송은 오후니까 3시에서 4시. 그래서 공개 방송은 4시 20분에 여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안에 요게 끊어지잖아. 끊어지는 요 부분은 제가 문자를 드리고 밴드에 대해서 시황 올리고,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그 장문의 문자,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종목은 그 문자로 들어가니까 얼마에 사라 팔아라 그건 글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하고, 회사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사원 아니면 자영업자 아니면 일이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여기서 끊어지니까 요 방송을 다시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점심시간에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시장을 요렇게 했구나. 쿡쿡 찍으면 금방 보잖아, 이거. 그래서 이게 종일로 들어가면은 이게 안 끊어지니까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문자 받는 거, 그러면 약간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끊어놓는 거예요. 이게 계속 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뭐 답이 나와요, 지금? 주식시장이 뭐 잘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게 답 나오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거야. 그래서 신대표 방송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거야. 잘도 알려드리지만 가격 경쟁력도 되게 높다고. 얘가 신대표거든. 신대표고. 지점장이요. 삼성증권의 마스터 PB.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할인돼 있죠. 요거. 구매약 요거 눌러야 돼. 이거 전화를 하면 안 돼. 이거는 3개월짜리 할인 안 되는 걸로 가니까. 요거를 3번 누르든지 아니면은 1599 0700 요쪽으로 전화를 해서 방이동도 가능하고 가입도 가능하고. 방송이 끊어지니까 회사원들, 특히 이제 약사분이나 이제 병원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되게 좋아해요. 점심 때 잠깐 보면 되니까, 좋아하고, 그리고 그 문자나 이런 쪽에 리워드, 문자 회신하고 발신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시장의 그 하락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쨌든 뭐 주말 지나가기 시작을 하면 충격이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또 반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가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반등하고 반락하고 반등하는 이 과정에 휘둘리지 말고 거래량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 당연히 실적이나 이런 걸 봐야지. 또 거래량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 100원짜리 뭐 이런 거 거래량 무지하게 늘어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갖춰놓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종목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해보자.
그리고 신 대표가 오늘 캔들 차트에 대한 파동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파동이 있었구나. 그래서 양봉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음봉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 음봉에 대한 부분의 파형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쵸? 양봉에 대한 파형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이 십자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지. 맞죠? 그죠? 이런 파형이 그려지는 거구나. 이 파형이 어떤 거냐면 힘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고, 힘의 세기는 힘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봉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장악형 나왔다 그래서 음봉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갑자기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상승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장악형이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파형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인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잉태잖아. 하락 잉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야. 뭔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주가에 대한 이 부분에, 이 크게 올라온 이 부분에, 그죠? 크게 올라온 이 부분에 뭔가 생각을 하게 되니 반전할 수도 있겠지, 반전. 그죠? 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파형이 있었구나. 이것을 연결시켜보자. 연결시켜보자. 그러면은 그때에 새별형이 떴다, 뭐가 있다, 장악형이 나왔네, 이런 게 그 책을 보면은 쭉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거죠. 이 파형 안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이 파형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지. 지금은 이게 숙제잖아. 그렇죠? 주말 동안 뭐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거 공부해야지. 좀 잡히나요? 이게 근거가 잡혀야 돼. 나중에 제가 차트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데요. 차트에 대한 부분 얘기하는데 나중에 들어오시면은 기본적 분석 있잖아요.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 근데 기본적 분석에서는 꼭 PER을 봐야 되거든요. 그죠? PER. 그럼 PER에 대한 부분은 기대 수익에 대한 주가의 가격을 나눈 거거든. 이 관계만 알면 돼. 그럼 주가가 올라오려면 이항을 시키면 돼. 이항을 시켜. 그럼 P는 가격은 PER 곱하기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주당 수익률. 그러면은 PER이 높아야 이게 올라오지. 남들은 다 저 PER 얘기했는데 신 대표는 왜 PER이 높아야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럼 PER 높은 건 뭐야? PER 아무거나 높은 거 찾아야 돼요? 아니지. 가치에 대한 부분을 찾아야지. 가치에 대한 부분을 찾고 이 가치에 부합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가치에 대해서 부합을 시킬 때 PER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장 가치다. 성장 가치. 그러면 성장 가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PER이 높아지는 주식 요 부분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이네. 목요일날 방송에 나가서 한국경제 TV 방송에 나가서 뭘 얘기했어요? 저는 셀트리온 뺀이 눈에 안 보여요. 성장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그죠? 성장주. 셀트리온을 안 빠졌잖아, 안 빠졌잖아. 그죠? 240 여기 있고. 그것도 얼마나 좋아. 240에 탁 와가지고 N자형을 딱 그려갖고 올라왔는데. 눈에는 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뺀이 안 보여.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좋은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찾으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안 산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살 수는 없잖아. 안 산다 치더라도 이거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나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에너지로서 밀어드리는 거예요. 한국 시장의 이 지수대역, 제가 책정해드린 이 지수대역. 이것도 얘기해야지. 그 지수대역 괜히 책정한 게 아니야. 이 삼선전환도로 책정한 거야, 이 삼선전환도. 이걸로 책정한 거란 말이야, 이거 책정. 자, 봐보세요. 삼선전환도에 뭐가 나왔어요? 양봉 캔들 나왔잖아. 이거 못 본 사람 또 되게 많다, 이거, 지금. 삼선전환도에 양봉 캔들 만들어졌잖아요. 이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 이 이후에 빠지지는 않아. 최소한 횡보야.
아니면 올라온다고. 그럼 최소한 행보에 아니면 올라오는 여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버. 존버. 버티고 견뎌내야지. 그걸 왜 팔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은 벌써 여기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죠? 이게 언제 있었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답답한 노릇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셨어요? 한번 보셔야지 이거. 그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 맞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좀 더 크게 해야 돼. 음봉 3개를 양봉으로 감싸 안으면 올라와. 무조건 올라와. 음봉 3개를 양봉으로 감싸면 올라온다고. 양봉 3개를 음봉으로 감싸면 무조건 내려. 그렇잖아요. 감싸 안 왔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부터는?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내렸어. 안 만들어졌지. 이 안에 묻혔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밴드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지금이 좋은 기회인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따가 유튜브에 방송을 올려드릴 거고요. 신용과 공매도. 공매도의 싸움이에요. 신용은 개인, 공매도는 기관 중에 금융투자. 요거 두 개의 싸움인데 박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우세일 거야. 그 개인 투자자들이 털리기 나기 시작을 해서 신용이 털릴 텐데 이걸 보고 안심을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신용은 못 견뎌. 솔직히 말해서 진짜 못 견디거든요. 못 견뎌요. 지금 모든 게 이렇게 그 기관 투자자들 만들어 놓고 주가를 상승시키려고 요까지는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안에 움직이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박스권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놨어. 준비는 다 해놨는데 그게 이제 시간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죠. 시점. 이게 시간. 그거를 이제 타임 레그라고 그러거든요. 네, 타임 레그라고 그러는. 그래서 시차 줄이기, 타임 레그 줄이기 이런 것들은 오실레이터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실전 매매 고수 기법이 있어요. 여기에 시차 줄이고 타임 레그 여기 있잖아. 여기 보이네 보니까 타임 레그 줄이기 이게 3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오늘은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하시고 제가 요거 틀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삼선전환도에서는 양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주말에는 신 대표와 함께 공부, 열공 모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대표님 참고로 코스닥도 밴드를 알 수 있나요? 코스닥도 밴드 알 수 있어요. 그거 제가 다 정해놨거든요. 저는요 이거 다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정해놔요. 지금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정해놓고 제 마음이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놓은 부분에서 그 부분이 부합된다라고 하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행을 하는 거는 나는 다짐을 해야 돼. 다져야 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첩을 이렇게 해놓고 항상 적고 다녀요. 코스닥은요 620이 저점이고 640이 중심선이에요. 코스피의 2050과 똑같아요. 그리고 고점은 660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코스닥도 640에 중심선에 들어와 있어요. 코스닥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